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좀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여러분들 보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 브렉시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죠? 그간 뭐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기사가 쭉 나오면서 사실 그러면서 브렉시트가 어떻습니까? 뭐 현실화가 되느냐. 그럼 이 브렉시트가 뭐냐. 브렉시트는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원래 유럽 연합에서 그 모든 세계가 이런 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계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현재적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방에 세계가 한 방에 엮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어떻습니까? 서방과 서방과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해서 아세안이라든지 또는 EU라든지 해가지고 각 어떻습니까?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서방 국가끼리 또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 묶고, 그 다음 유럽은 유럽대로 묶고, 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묶어가지고, 경제라든지 정치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 부분들이. 이제 가고 있어서, 유럽이, 그가 이제는 유럽을, 예전에 이제 처칠이라고 하는 어떤 수상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유럽을 어떻습니까? 통합을 하자라는 얘기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1991년도에 유럽연합이 탄생이 됐죠. 유럽연합이 탄생이 되면서 지금 한 28개국 정도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유럽연합 중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3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입니다. 이 3나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어떻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브렉시트가 EU에서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가 금요일 날 시행을 했죠.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EU를 탈퇴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리스라는 어떤 유럽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EU를 탈퇴를 하자라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했었는데 그리스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영국이라는 나라가 EU에 대한 어떤 탈퇴에 대한 부분이 국민투표로 어떻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이분들이. 그러면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막 안개를 막 엄청난 안개 낀 어떻습니까? 도로를 막 질주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런 도로를 매폭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으로 현재 갈 수 있는 세계 경제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EU 어떤 이 탈퇴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유럽 쪽에 보면은 그 이민자들 난민들 있잖아요. 맞죠, 그죠?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시아파 해가지고 IS 막 이러면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EU에서 어떻습니까? 그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EU 회원국에 이제는 할당을 했었죠. 할당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EU 회원국에서는 불만 세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난민 중에서 시리아 섞여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테러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안 된다. 각 자국 나라는 이런 IS로 인해서 시리아의 난민들을 못 받아주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왜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테러 위협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각 EU 회원국들이 반발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반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크게 반발을 하면서 EU 회원국의 탈퇴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국민투표에 이제 붙이게 된 거죠.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서 어떻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통살 당했잖아요, 그렇죠? 통살 받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EU에 잔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이제는 막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요일날 분위기가
어떻게까지만 하더라도 잔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그때 목요일날 미국 증시라든지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가 호조세를 띄웠어요. 왜냐면 이후에 잔류 항로에서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안정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목요일장은 어떻습니까? 상승으로 끝났다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상승으로 끝나고 먼저 열렸던 아시아 시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잔류 쪽에 좀 더 영국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표를 그렇게 해서 시장이 흘렀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표를 딱 뚜껑 열어보니 금요일날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아침부터 개표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이게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해요? 탈대 쪽으로 자꾸 방향성을 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탈대 쪽으로 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주식시장을 열었던 뭐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든 거예요. 금요일날. 그런 현상은 뭐냐면 다들 어떤 걸 예측을 했냐면 잔류 쪽에 예측을 했는데 맞죠? 잔류 쪽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에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크게 시장의 위협감이 더 다가오게 된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크게 작용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반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잔류 쪽으로 표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는 탈퇴 쪽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의 표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분들도 저번에도 제가 보면 경제학 용어 가끔 갖다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뭐 혹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실 거예요. 보면은 확률이라는 파트에서 배울 텐데 정규분포도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도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점이 어떻습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왜냐면 요건 다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대다수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고 만약에 일부 소수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뭔지 알겠죠?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은 어디가 나왔어요? 이 꼬리 쪽에 나왔죠. 그죠? 이거는 소수만 생각하는 쪽에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꼬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테일이라는 뜻을 쓰죠. 그죠? 테일 리스크라고 해요. 테일 리스크. 이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금요일 같은 현상이 벌어진 어떤 리스크를 다들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런 생각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 근데 이런 경우 갖다 우리가 테일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필리핀 대통령이 뽑혔죠. 그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냐면 두테르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그죠? 그 필리핀의 트럼프다 할 정도로 막말의 대가예요. 응? 막말의 대가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패턴에서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쪽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필리핀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될 때 공약상이 뭐였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마약상이라든지 범죄를 다 소탕을 하겠다. 이렇게 이거를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력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시장으로 있을 때 한 달, 2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법을 어떻습니까? 법칙을 세워놨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대통령으로 뽑아줬더니 그 사람이 2달 안에 어떻습니까? 법칙을 세우겠다. 마약상들, 범죄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2달 만에 59명이 죽었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딱 2달이 됐거든요? 2달 됐는데 59명이 죽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마약상들이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이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벌벌 떨고 있죠. 물론 인권의 문제니 뭐 이런 문제 지금 현재 세계화의 추세에 어긋나는 방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이 많아요. 시적으로 많은데 그런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한 명은 어떻습니까? 총대를 매야 된다는 거야. 그 총대를 누가 맸냐면 지금의 대통령이 맨 거죠.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경찰들한테 공권력 남용을 시켜가지고 죽여라. 마약상도 한 명씩 죽으면은 1억 얼마씩 주겠다. 포상금 주겠다. 어? 이렇게 되보니까 경찰들이 사람 막 죽여 안 죽여? 막 죽이는 거.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상들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열 받아 안 받아? 도태로 또 죽이면은 뭐 신변하고 주겠다. 신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태로 덜 받으니까 나를 죽이고자 명령 한 놈을 죽이면은 30명하고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이제 돌발 변수의 어떤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필리핀 대통령이라든지 현재 어떤 이후에 현재 지금 탈퇴되는 어떤 브렉시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외의 결과다. 분들이 또 하나의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으로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될지도 몰라요. 막판에는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모른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 현재 전 세계화에 맞서는 반세계화의 조짐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로 막 가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국민들이나 챙겨주지 왜 전 세계적으로 막 하면서 왜 에너지를 다 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폴리스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 신경을 쓸 것이지 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가가지고 전쟁 나면 가가지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막 이러느냐 이거야. 왜 다른 나라 싸는데 가가지고 왜 네가 가가지고 말리고 거기에 왜 혈세를 날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게 지금 세계화 추세로 가고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역할에서 이제는 신물이 난 거죠. 신물이 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의 어떤 출연을 요구하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또 지금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뭐 영국도 이런 어떤 조짐이 보이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조짐으로 현재 간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좀 약간 어려운 소용돌이에 조금 휩싸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어렵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역행하는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맞춰가지고 모든 금융 시스템이 있어요. 맞춰져 있는데 반대로 가니까 그 반대에 대한 어떤 예측력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은 뭐냐면 시장에 공포를 주게 되겠다. 시장에 공포를 주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공포를 주게 됐을 때 자산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위험 자산들입니다. 맞죠? 네.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서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네? 왜?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면 EU에 현재 지금 회원국이 탈퇴하는 회원국 중에서 딱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후에 탈퇴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금융적인 문제. 사실 영국은요, 영국의 어떤 런던은 금융의 메카입니다. 금융의 메카다 보니까 모든 돈들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후에 잔류가 됐을 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후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런던에 어떻습니까? 이 금융산업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럼 런던의 금융산업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영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습니까? 불안하니까 영국계 자금을 갖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빼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려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 돈만 해도 30몇 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계 자금이 들어온 게 30몇 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자금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빨려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죠? 무너지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포에 쌓이고 어떤 개인들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므로 해서 또 어떻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유로존에서 유로 회원국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큰데 전화라도 했는데 우리라도 못할 거냐? 맞죠? 그러면은 그 회원국으로 있는 나라들도 우리도 탈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의 염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EU에서는 뭐냐면 영국 너 나갈 거면 빨리 나가 이거야.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과 어떻습니까? EU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부부간에도 이혼 소송에 들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EU하고 영국도 법적으로 EU에서 탈퇴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2년이 걸리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봉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 거 빨리 나가고
있는 회원국을 빨리 이걸 어떻게 쓰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 안에 내면에는 뭐냐면 영국 물론 뭐 나갈 거는 나가야지만 안쪽으로는 또 감싸 안으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일본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확실하게 그냥 EU가 탈퇴가 될 거냐, 아니면은 EU와 영국이 협상을 해서 잔류하는 쪽으로 가되, 좀 이쪽 영국에 대한 이 부분들은 조금 어떻습니까?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난민들 받아들인 이런 부분들은 영국한테 자율권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 왜냐면 그런 문제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자율권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EU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일이 사건이 터져야만이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인가에도 막 한바탕 싸우고 나요? 어떻습니까? 이 와이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영국과 EU가 한번 싸우면서 어떻습니까? 서로의 애로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면서 그걸 이제 치유하는 단계가 빨리 간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잡힐 거고, 다시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안정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서 이후로 뭐 탈퇴한다라는 어떤 금요일날 어떤 딱 얘기가 되면서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러면 안전자산과 불안전자산은 뭐냐? 안전하지 않은 자산은 뭐냐? 우리가 보면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이죠. 그죠? 맞죠? 뭐 금, 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축통화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 기축통화가 달러하고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엔화는 어떻습니까? 안정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안정자산이 아닌 거는 뭐냐면 일반 흔히 말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이런 거 안전자산이 아닌 많은 것들은 다 불안전자산이다. 그러면 시황에 따라서 많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브렉시트로 인해서 갑자기 시장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게 돼야지?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거 금을 매입을 한다든지 달러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엔화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금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죠? 금값이 폭등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매일경제에 따져보니까 그 금은 한 돌 갖다가 3.75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g 시세를 보니까 6만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6만 얼마인데 거기다 3.75를 곱해버리니까 얼마 나오냐? 24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소매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매가 기준으로 24만 얼마까지 올라간 거야. 이분들이. 예전에 25만 얼마까지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거의 그 예전에 올라갔던 그 시점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브렉시트가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뭐 30달러도 올라간다, 40달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 시장은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모든 게 어떻습니까?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쵸? 악재가 터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악재가 악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재는 또 다른 뭐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은 좀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틀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부동산에도 보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세상이 불안하고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브렉시트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꾸 쏠리게 되고, 또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유럽계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EU는 EU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피겠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영국계 자금이 빨려 나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금리 인하 카드 또는 추경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어떻습니까?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투자를 또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피게 돼 있다. 분들이.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그 돈을 갖다 자금을 더 푸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금리를 한 차례 낮췄죠. 그죠? 한 차례 낮췄는데 금리를 하나 더 낮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안 높다?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게 됐을 경우에 유동성 자금이 풀려져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1%대 1%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1%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쓰면은 금리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 쓰겠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빌려 써가지고 어디다가 또 투자를 할 겁니까?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면 불안한 시장, 불안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부동산에 땅을 투자한다든지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좀 더 쏠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 토지 쪽으로 상당히 쏠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우리는 기회의 수가 있다.